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월 8일 특징주 마감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도드라지는 시장이었고요. 시장 마감할 때 특징주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다룰 만한 특징주는 많이 없어서 볼만한 특징주, 교훈을 줄 만한 그런 특징주들과 어떤 관심주로 볼만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두올 산업입니다. 두올 산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점상이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오는 부분, 지금 결과적으로 올라줬지만 점상이 나왔을 때는 매물대가 부족하고 거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갭이 뜨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아주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좀 덜 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각별히 조심을 해야겠고,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일단 학습 차원에서, 강의 차원에서 주식을 논리적으로 보는 관점,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올라줬죠. 그리고 이거를 거래하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했었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점상 같은 거를 따라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요. 뭐 여기서 매수를 할 수는 있었겠죠. 이 부분에서 잠깐 무너지는 부분이었으니까 여기서는 매수세가 많고 잔량이 있기 때문에 사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이때는 살 수는 있었겠습니다. 여기서 기회가 한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터져줬었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공중에서, 어찌 보면 공중,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눈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만들어준 모습이죠. 이때 당시에 요때로 돌아가 본다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이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허나 이제 두올 산업을 좀 매수 관점으로 본다고 봤을 때 일봉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 분봉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보시면은 주로 이 하루에서 거래량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어떤 음봉, 지금 같은 경우 양봉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모습이고, 지금 어쨌든 간에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죠. 여기서 살짝 나왔으나 전체적인 거래량에 비해서는 적은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 거래량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일봉을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분봉을 봤을 때는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매물을 털었다기보다는 기존 매물을 먹으면서 상승해주는 흐름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이겠죠. 그래서 분봉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서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 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물론 여기서 매수 타점, 이런 식의 모멘텀 투자를 할 때 매수 타점을 가져갈 때는 손절을 아주 명확히
정해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어찌됐든 간에 기준을 명확히 두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탈하면 이거는 내가 생각한 추세는 이탈했다라고 봤을 때는 손절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매수한 이유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특별한 마음의 어떤 잔파도를 가지지 않고 번뇌를 가지지 않고 보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저는 그런 식의 주의고요. 어쨌든 간에 기준을 세우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모멘텀 투자뿐만이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지금 좀 이따 볼 블루콘 같은 경우도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이 만원대가 깨지고 4,700원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죠. 여기까지 4,700원까지 가버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어떤 투자든 간에 바닥은 없고 끝없는 하락은 언제든지 어떤 포지션에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 좀 불안정하다 혹은 심증이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한 부분을 깨지 않고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5일선, 그러니까 5일 평균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추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잠깐 나올 때도 상승할 시에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어떤 매집 거래량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 특정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저처럼 생각했던, 돌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대기 매수자들과 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테고, 나는 확실하게 돌파를 할 때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돌파 투자자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수급, 그리고 두올산업이 시가총액 600억짜리죠. 지금 이 정도 올라도 600억짜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올려주는 모습, 그리고 상한가에 안착되는 모습이죠.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 지속될 수 있겠으나,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거래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오늘 가져오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특별히 달리 많은 특징주가 없고 관심주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강의차, 학습차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주가를 보고 차트를 해석하는 방식을 익히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한번 딱 보고 뭐 15분봉, 뭐 분봉, 뭐 3분봉, 1분봉 보고 딱딱 보고 거래 바로바로 결정을 하고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선 혹은 눈, 해석하는 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자립적인 자기주도적인 실력을 가지는 게 사실 가장 불안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자기 실력이 없으면은 의존적인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게 있고 내 실력이 있고 이러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판단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판단 방법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좀 주의할 점이기 때문에 그 실력을 키우고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게 좀 우선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올 산업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콤인데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죠. 좀 바닥을 깨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여기서 한번 언급을 더 드리고 갈게. 반복학습. 지금 최저가를 깨고 나서 60선에 밀리고, 그리고 저점이 최저가보다 높은 상태, 그리고 가다가 밀리고 121선에서 밀리고 저점이 최저가보다는 높은 상태를 유지한 채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121선을 뚫었죠. 121선은 사람들에게 물론 241선도 있고 하지만 121선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거고 각자의 의미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일선이 중요하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61선, 121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떤 큰 추세를 봤을 때는 121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뚫어주면서
바닥을 다져가면서 이제 오늘 거래량이 터진 이런 기술적인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별히 확인되는 굉장한 호재는 없고 블루콤 자체가 재무적으로 매출과 이익의 감소가 뚜렷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만큼 매출과 이익의 감소가 많이 일어났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은 충분히 저평가 받았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반증하듯이 증명하듯이 이런 기술적인 말씀드렸던 요런 흐름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하고 기술적 반등이 딱 나오는 요런 흐름 제가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보면은 요런 흐름 자주 나오죠. 실제로 거래하는 것들 중에 요런 흐름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추천주를 드린 것들도 있고 하니까 뭐 요런 흐름 눈에 익히시고 반복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블루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엠스는 20억 전환사채 관련 내용으로 호재가 있는 상태고요. 이때 상승할 때부터 화장품 케이스 관련 사업 진출과 수익, 실적 증가 기대에 대한 것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모를까 아니면은 조금 매물대에 막히는 모습이고 아예 진짜 이 주식을 좋게 보고 상승에 베팅을 한다고 한다면 아예 신고가를 돌파할 때 보는 게 더 맞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똑같은 재료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 전환사채 관련한 재료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고 정리만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인데요. 탑 엔지니어링 파워로직스와 함께 파워로직스의 대주주죠. 그러니까 최대주주죠. 탑 엔지니어링. 그리고 지금 최근의 상승은 그 OLED 관련해 가지고 그 지속적인 증가, 실적 증가와 향후 전망 기대 때문에 상승을 해주고 있고 파워로직스 의 지분에 의한 가치 평가로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대주주니까. 그래서 한때 이제 OLED의 평가가 좋을 때 우상향을 굉장히 해주면서 다양한 수익 기회를 많이 줬고요. 지금 워낙 상승이 커서 여기가 대단치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때도 충분히 많은 상승을 줬습니다. 좋은 먹거리를 준 주식인데 OLED는 2017년쯤 해가지고 이제 좀 추세를 이탈하기 시작해서 무섭죠. 추세를 한번 이탈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흐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세 추세를 줬던 그런 큰 사이클 10년 뭐 이렇게 주식을 보시게 되면은 대세 추세를 한 1년 2년 준 주식들은 또 한 1년 2년 또 하락만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의 속성이기 때문에 물론 기업의 펀더멘털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어떤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올라간 것들, 뭐 화장품 관련주,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 뭐 제약 바이오, 대북주, 뭐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큰 상승과 큰 하락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IT 부품 기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지금 큰 사이클을 지나고 하락을 했다가 탑 엔지니어링만 유독 다른 OLED 주는 말고 유독 이제 큰 상승을 이루어준 모습이고 최근 OLED 관련해서 몇 주 전에도 OLED가 많이 오르긴 했었었는데 최근에도 KPS OLED 관련한 주식인데 오늘도 좀 좋은 흐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 주시고 신고가를 뚫고 나가면은 어떤 무서운 흐름이 나오는지 지금 보이죠.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 네. 그래서 모멘텀 위주의 주식들을 많이 정리를 항상 많이 해드릴 겁니다. 평화홀딩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는 이탈을 해주면서 저도 평화홀딩스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추천주로 거래했던 게 평화산업이죠. 여기서 매수 추천을 한번 했었었는데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더 이상 거래하기 힘든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평화산업이 대장주로서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하락에 대한 반등 같은 경우는 또 좀 수급이 약한 주식이 더 반응을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홀딩스가 반등은 더 크게 보인 모습이고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반등세가 강했던 모습 그리고 친환경차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좀 상승이 있었던 모습인데 전반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고 매물대에 막히는 모습이라
중기적으로 거래를 하기에는 괜찮지는 않은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평화홀딩스 최근 친환경차 관련 움직임들이 있다 정도만 유념을 해 두시고, 상승 추세나 모멘텀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의 하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반등이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재료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현대차, 넥소, 파리모터쇼 관련해서 그 호응을 얻고, 그리고 정부 친환경차,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관련 정책은 항상 진행이 되고 확대가 되고 하고 있죠.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 부각받았다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 주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과대 낙폭에 대한 테마 재평가에 대한 반등 정도로 아직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삼아서 하나 보겠습니다. 교훈 삼아서 볼만한 해덕 파워웨이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것들 말고도 하락한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가져가 보자는 거고요. 주식을 할 때 상승을 하면 좋죠. 누구나 다 상승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새로운 관점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행동 투자를 분석하기에 있어서 표본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만 봐도, 그리고 저한테 문의가 오고 연락이 오는, 그리고 저랑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들의 케이스만 봐도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하는데, 보통 시작이 좋았던 사람들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 친구의 케이스를 통해서 다른 영상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그 시작이 좋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몰빵을 했는데 10배 20배를 먹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과연 그것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출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그런 습관들을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나약하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편향, 뇌의 생각의 편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럴 때 편향이 생겨버립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실수로 오히려 더 크게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차라리 시작을 할 때 특히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면서 시작을 해서 분산을 많이 하시고 나중에 실력이 되면 그 분산 정도를 줄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 투자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집중 투자라고 하죠. 근데 초보가 하면 몰빵 투자가 되는 거고요. 고수가 하면 집중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초보 때는 분산 투자 많이 하시고 소액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실력을 키우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하면서 많이 깨지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손절도 내보고 크게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없게 리스크 관리 해주면서 항상 다음을 기약하고 어떤 침착한 마음으로 실력을 위주로, 교훈을 위주로 항상 얻어가겠다. 당장에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고 내 실력을 키우고 교훈을 위주로 얻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어떤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안 좋지만 만약에 나중에 또 올 거거든요. 2016년 7년만 해도 그 최순실 사태 터지고 국정이 불안하고 막 그랬을 때,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었겠지만 코스닥이 떡락을 하고 정말 암울했지만 2017년 지나가면서 제약바이오 대세, 그리고 가상화폐의 폭발적 상승, 그리고 그 대북주,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의 폭발적 상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기회는 또 오고 또 옵니다. 정말 극악한 상황이 왔었지만 그리고 정말 엄청난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또 좋은 시장이 또 오기도 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참고 수련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의 큰 수익이나 목표 어떤 그런 걸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해덕 파워웨이 가지고 와서 어떤 그 교훈을 얻고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시초가가 높게 들어왔을 때 따라가지 말라. 어찌 보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쉬워 보이죠. 왜 저런 말을 하나 싶을 정도로 쉬워 보이지만, 어느새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보다 보면은, 이런 점상으로 시초가가 올라가는 경우를 보다 보면 또 환상에 빠집니다. 근데 진짜 거의 장담컨대 80% 90% 10중 8구는 내가 시초가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특히나 손절 안 하죠. 정말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마이너스 13%인데 시초가 대비하면 시초가가 8%였거든요. 그러면은 단순 합계가 마이너스 21%가 나는 거죠. 단순 합계로만 해도 한 방에, 하루 만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초가에 매수를 하면 손절하면 되지 않느냐. 손절이 엄청 많이 납니다. 애초에 시초가에 진입을 해보면 제가 통계적으로도 제가 분석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애초에 시초가를 진입을 하면은 시초가가 떠서 시작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들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손절가를 잡아놓으면 손절가를 터치를 하고 다시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죠. 애초에 손절가를 터치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른 것들도 내 손절가를 터치하고 올랐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승률이 더 떨어지고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이슈나 뭐 메르스라던가 뭐 어떤 뭐 무슨 개발이라던가 뭐 뉴스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시초가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런 습관 자체를 들여서 운이 좋아서 수익을 본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운이 좋아서 수익을 봤던 기억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는 특히 재료가 노출되고 나서 시초가가 상승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시고요. 지금 헤더 파워웨이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뭐였냐면 신약 개발사 지분인수 합의서를 이제 공개를 하고 공시가 나왔죠. 공시가 나오면서 어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이유가 없이 혹은 이유가 있더라도 이런 상승을 꾸준히 해주다가 꾸준히 상승하던 주식이 재료가 노출되게 되면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료 노출,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이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하락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료 노출과 호재 소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짚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월요일 제가 아침에도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 그러니까 오후에 1시쯤에 이제 글을 써드릴 때도 반등폭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등이란 것 자체가 의미가 한번 정확히 더 짚어드리자면 반등은 상승과는 또 단어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을 하자면 반등 자체는 조금 하락을 해서 유지를 시켜주거나,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거나 혹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반등이거든요. 주식에서 반등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래서 반등 폭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제가 1시에 글을 쓰고 2시, 3시 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양봉 상태였었는데 빨간색이었는데 마무리될 때는 음봉이 되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의 무게를 좀 뒀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매수도 안 들어갔었고요. 그 기존 종목들 대응하면서 좀 바닥을 더 잡아야 된다고 보이고, 지금 최근의 하락 같은 경우에 대해서 코멘트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이때까지 주식을 하면서 여러가지 하락을 많이 만나봤는데, 어떤 이슈성 투매 하락 같은 경우는 V자형, 저가 매수세, 특히 기간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V자형으로 확 떨어졌다가 확 오르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바닥이 잡힙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은 아니고 지속적인 급락과 폭락이 일어났는데, 특히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추세 이탈과 그리고 대북주의 어떤 호재 소멸과 모멘텀 부족 정도, 그리고 어떤 IT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하락세 해가지고 어떤 시장 수급이 딸리고 탄력이 딸리는 모습이 지속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아웃사이더에 있는 종목들이나 혹은 주로 개인이 거래하지 않는 종목들보다는 좀 제약바이오주라던가 하여튼 주도주 관련 쪽으로 많이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체감적인 하락과 급락은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건 달라질 수 있으나 체감적으로 상당히 급락 폭락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가지 급락과 하락을 많이 받아봤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좀 역대급 폭락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 제가 반등의 무게를 두는 게 뭐냐면 좀 쉽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였고, 그래서 좀 반등 이후의 하락과 그 하락을 막아주는 수급, 그리고 또 반등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필요하고,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그런 모습이 나와야 이제 바닥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기간 외인 수급은 조금 개선이 됐으나
어떤 반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강력한 수급과 양봉이 나와줘야 추세 전환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 다가올 또 긍정적인 폭등 시장을 반드시 오거든요. 폭등 시장, 또 긍정적인 폭등 시장 기다리면서 최선의 대응을 하면서 리스크 대비할 거 대비해주고, 또 기회가 있는 종목은 또 째려봤다가 또 매수 한번 하면서 거래를 해주면서 실력을 쌓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폭락 시장이 있었고, 이게 더 지속될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시장은 반드시 오긴 마련이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잘 이겨내고, 저야 뭐 당연히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면은 긍정적인 시장이 올 거라고 믿음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코멘트는 요 정도 하겠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최대한 열정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화하다가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열심히 녹화를 하다가 깨닫고 이제 다시 재녹화를 한 건데요. 마이크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녹화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